자, 라이트센 59페이지 맞나요? 자, 404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미분편에 대해서 도함수의 활용 1번에 해당하는 그 유형 리뷰 풀고 있어요. 자, 근데 404번을 보니까 말이 좀 길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함수 두 개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일단은 먼저 그냥 주문처럼 가는 거야.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대. 여기서는 이해도가 높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수투에서는 이래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랬을 때 구간,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랑 G'X랑 같다.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fx와 gx가 같다라는 건 함수가 일치한다는 소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는 gx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함수가 뭐 한다라는 소리냐면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더 물어볼 게 없죠. 똑같은 함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도함수가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함수가 일치한다?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절편이 다르다. 만약에 내가 기울기는 점에서마다 다 동일하게 찝는데 높이가 다른 거는 도함수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누구의 높이요? 원함수의 높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거 적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지만 fx를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f'x예요. 그러면 f'x를 보고 넌 원래 누구였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fx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여기에서는 상수항이 0이었기 때문에 상수항이 원래는 누구였니? 라고 물어본다면 몰라요가 되어버리겠죠. 상수항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두 함수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절편이 달라서 높이가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사 예를 들어서 x의 제곱과 x의 제곱 마이너스 4처럼 모양은 똑같죠? 미분하면 똑같죠? 높이는 다르죠? 요 아이디어 생각할 수 있겠니? 404번 질문자요. 자, 그럼 문제 보세요. 그게 네 번째 줄과 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large fx라고 이야기해서 fx-gx입니다 라고 새로운 이름표의 함수를 하나 딱 드리고요. 얘를 뭐 했어요? 야, 니네가 원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나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겠지? 연속끼리는 무슨 짓을 해도 연속이니까 니네가 미분 가능하면 나도 열린 구간에서 뭐 할 거야? 미분 가능하겠지? 라는 걸 이제 베이스로 삼는 거야. 이것도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기본적으로 잡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f'x를 딱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미분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도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으시겠죠. 그럼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가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가 똑같은데 저기에서 이 결과값이 뭐가 나와줘야 돼? 0입니다 라고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면 f'x는 뭐입니까? 0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 가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밑에 줄을 보세요. 그렇다면 따라서 fx는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무슨 함수라고 써져 있어? 무슨 함수라고 써져 있어? 근데 문제는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f'x가 0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잘 느껴봐.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모든 x에 대해서 0이라는 이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기울기가 계속 0000000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무슨 함수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상수함수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fx는 누구니? 몰라. 뭐 k가 되시겠지. 함수에 대해서. 맨날 내가 옛날부터 이제 여기 y를 붙이는 건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너 누구니? 나 y는 k라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할래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끝나시는 거죠. 404번 해설이에요. 내가 최대 학점이 더 오면 수업이 안 되는데.
자, 406번 보세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앞으로 fx는 원래 있던 오리지널 함수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원함수라고 부를 계획이에요. 근데 그 원함수가 2차 함수래. 이 정도면 거의 뭐 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gx의 도함수가 fx라는 말은 야, gx야. 왜? 널 미분하면 나라는데 그러면 문제는 얘가 gx 입장에서는 g'x인 뭐가 돼주시는 거죠? 도함수가 돼주시는 거고요. 저는 도함수를 해석할 때 뭐만 보라고 얘기했죠? x축 위냐 아래냐 이것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fx가 g'x라는 걸 깨닫고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증감표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3보다 미만인 x들 입장에서는 플러스라는 게 뭐예요?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죠. 그럼 도함수가 양수니까 뭐예요? 증. 이쪽은 계속 뭐 하는 구간이에요? 증가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3의 오른쪽에서도 증가하겠죠. 근데 3 자체에서 탁 디뎠더니 뭐야? 3 자체에서는 기울기가 0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한시적으로 0이지만 올라가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내가 기울기가 0이다 하더라도 전과 후에서 증가한다면 나라는 친구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증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0일 때.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 야, 그러면 gx 위에 점 2,g2가 있어. 그래, 뭐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gx 위에 점 2,g2라는 친구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5래. 잠깐만. 이 점에서의 접선이 -5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이 친구를 뽑아서 이야기할 수가 있으시겠죠? 맞아요? 그러면 y절편이 -5라니까 0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그때 -5인데 넘어가게 되면 -2 곱하기 g'2 더하기 g2라고 쓸 수 있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이 접선의 x절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x절편이라는 건 y가 0이니까 이제 구하려면 솔직히 얘하고 얘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잖아. 이제 그걸 구하러 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내가 g'x는 fx라고 얘기했으니까 g'E라는 친구는 f2가 되시는 건 당연하겠죠. 자, f2라는 친구는 얘 입장에서 까보게 되면은 1입니다 라고 해서 나는 지금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y는 1이니까 x-2 그 다음에 더하기 g2가 되시겠죠. 그런데 y절편이 -5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2는 뭐가 나와줘야 돼? -3이 나와주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선생님 끝났네요? 뭐가 끝났는데? 그러면 y는 x-5라는 거잖아요. 네가 누군데? 2,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때 누구 구해달래? x절편 구해달라는 거니까 그때 x절편은 누가 나와요? 5,0입니다. 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3차 함수가 나 불렀어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좋죠. 그렇지, 나쁘진 않아. 그런데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자, A점과 B점이 있어요. 얘는 알파, F 알파가 나오시겠고, 얘는 베타, F 베타,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f' 알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f' 베타가 같다. 즉 그 접선의 두 개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평행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스타트 하실 생각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미분을 하겠습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긴 하지만. 자, 얘가 f'x니까 얘가 0이면 이때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되시는 거죠. 왜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셔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했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자, 미안해요. 는 0을 빼시고요. 방금 거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f'x잖아요. 그럼 f'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1이 되시겠고, 자, f' 베타는 뭐가 되시겠어요? 3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베타 더하기 1인데 이 둘이 지금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같은데 뭐가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될 단초가 있어야 되잖아. 문제 좀 더 읽어볼까? A의 x좌표가 3이래. 그때 B에서의 접선의 y절편. 자, 그러면 A에서의 x의 좌표가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여기서의 하나의 근이 3이죠. 그러면 A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3, 라고 해서 일단은 빈칸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갈 거예요. F'3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자, 그럼 F'3은 누구예요? 9, 3, 27이죠. 18이니까 9죠. 그럼 누가 돼요? 10이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A에다가 3이랑을 박아 넣었죠. 그럼 B라는 친구가 등장하면서 야, 너 나랑 같다며 3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베타 더하기 1이라고 쓰고 얘가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 3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되시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베타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럼 당연히 3은 안 될 테니까 B라는 좌표는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B에서의 접선의 y절편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우리 기울기는 10인 것 아시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좀 가파른 친구가 되겠네.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10에 x 플러스 1일 테니까 y절편은요? x에 0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나와줘야 돼? 4가 나오셔야 되겠죠. (6이라고) 4가 답이 없네? 왜요? 아, 어? 아, x절편 0함, 어? 6이 어떻게 나왔어요? B가 마일,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일, 마이너스, 마일 대입해보자. 마일, 마사. 마사네요. 마사. 플러스 4. 그럼 뭐 나와요? 6. 자, 412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y는 ax-2라는 친구가 y는 x의 세제곱에 접할 때 a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란 걸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들이 접해요. 연립에서 판별식은 갈 수가 없죠. 3차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야, 내가 미분해서 기울기가 A인 거 찾겠어. 그럼 찾겠냐? 못 찾겠지.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점에서의 접선. 이거 저번 시간에도 계속 몇 번 했었던 거죠. 자, 우리가 모든 점에서의 접선은 편안하게 t, ft라는 게 위의 점이고 f't라는 친구가 기울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t, t의 세제곱이 위의 점이고 그 다음 미분한 3t의 제곱이 기울기라면 y
y는 3t 제곱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이 접선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그 접선이 얘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전개해서 3t 제곱에 x 마이너스 2t 세제곱인데 내가 마이너스 2니까 t는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줘야 돼요? 1 나와줘야 되겠죠? t가 1이니까 a는 누가 나와줘야 돼? 3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으시겠죠. 자, 문제는 첫 번째 이거예요. 얘가 위의 점인데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이 점을 지나고 얘하고 수직인 법선을 구해서 이제 뭐 넓이 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일단은 L이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 때려서 2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L과 M은 바로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과정 가보시겠습니다. Y'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2 대입하면 16 빼기 뭐예요? 10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죠?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게 y는 기울기가 6이니까 6x 잡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6x 마이너스 14입니다 라는 것까지 쓰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맞아요? 2를 대입하니까 16. 오늘 머리에 뭔가 이상이 있나 보네? 4야? 4x 그럼 마이너스 10이죠. 계산 능력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고 얘하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근데 2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딱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4x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그림이. 물론 교점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있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y절편을 구하면 밑변분의 x좌표, 높이로 넓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질문자는 누구니? 그럼 너는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거는 구했다 손치더라도 이걸 못 구했을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수직입니다 라는 말뜻을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면 수직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아니면 그냥 이게 뭔 소리 하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러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함수가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적당하게 여기에 파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이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할게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예를 들자면 L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글로 이렇게 써 있어. P점을 지나면서 L과 수직인 직선, 한글을 잘 봐야 돼. 이거를 우리가 점을 공유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얘가 만약에 그 점에서의 접선이라면 얘는 이름이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점을 갖고 있으면서 얘하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 친구라는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기울기가 4였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줘야 돼? 4분의 1. 그리고 P라는 점이 2,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와 얘로 직선 M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인 거지. 기본이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415번 여기는 다 틀렸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한번 해보죠. 자, 라이트센 수학 2 4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fx라는 친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3차 함수가 나왔는데 그때 fx가 0이 되는 근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근이 이거는 보이잖아요. 0, 1, 마이너스 1 세 가지로 보이잖아.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 1인데 뭐 오타가 있나? 굳이 모르겠어. 알파가 베타보다 작기도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겠지. 이 정도는 뭐 잡고 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문제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0, 알파, 베타에서 누구를 만족시켜달래? 롤의 정리를 만족시켜달래. 그게 누군지 구해달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재빨리 롤의 정리를 검색해보고 롤의 정리의 검색이 끝났다면 롤의 정리 다음이 평균값 정리잖아요. 자, 그러면 조건 1번이 뭐였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F-1과 F의 0이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평균값 정리는 이 1번, 2번, 3번에서 3번 만족하는 게 어려우니까 삭제한 게 평균값 정리였죠.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0이라는 친구에서 마이너스 1과 0의 두 가지의 결과값이 둘 다 y는 0이라고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의 그래프가 솔직히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잖아.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서로 보기 좋은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볼록하게 갔어요. 그냥 볼록하게 갔었을 때 롤의 정리는 뭐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f'x가 0인 친구의 근을 C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여기에 C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거야. 그지? 그 C가 누군지 좀 밝혀내 줄래?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봤더니 문제에 비해서 생각이 너무 과한 거야. 왜냐면 그냥 간편하게 미분해서 0인 거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뿔마 루트 3분의 1까지 나왔죠. 어차피 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잖아. 플러스가 되겠니? 음수범인데?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 c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주시면 끝나게 되는 거죠. 왜 누구 있어 바깥에? 자, 머릿속에서 롤이라면 롤의 정리를 딱 끄집어내고 미분해서 0인 거.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가 돼줘야 되는 거죠? 평균값 정리의 평은 그냥 편안하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해.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도함수 값을 찾는 거. 아시겠어요? 롤의 정리는 뭐라고요? 도함수가 0일 때 찾는 거. 평균값 정리는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랑 같을 때 찾는 거. 알겠니? 근데 발동 조건은 닫힌 공간의 연속, 열린 곳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416번이 나왔어요. 자, 기다렸다는 뜻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몰라서 못 푸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 새끼를 못 조져서 못 푸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C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C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 생각이란 걸 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래, 여기는 0이라고 잡죠. 여기는 2라고 잡아. 왜 0을 잡았을까요? 없는데 얘 때문에 그러잖아. 음수라면 누구로 봐줘야 돼? 자, 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x의 제곱인 거고 x가 0 포함 양수라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니 뭐 편안하게 얘를 x축이라고 잡으시게 되면 음수는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면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 친구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식으로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균값 정리는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친구가 몇 개 있니? 지금 그래프상에서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2개 있겠죠. 답은 몇 개? 2개. C가 누구인지 물어봤다면 여기에서 즉 이 친구 미분해서 같은 거, 이 친구 미분해서 같은 거. 그럼 C점도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여기가 4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였죠. 높이는 8이죠. 밑변의 길이는 4였어요. 그럼 기울기는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2겠죠. 그럼 미분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여기는 뭐예요? 1이란 거 하나. 즉 C의 값은 2개이고 C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 2개가 있습니다. 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네 수준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자, 417번을 보시게 되면 fx와 gx라는 친구가 있는데 f1은 1, 프라임은 마이너스 1 어쩌고 저쩌고 정보가 많은데 자, y는 fx 곱하기 gx의 x는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직 초심자인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걸 hx로 치환하고 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려요. 즉 y는 hx에서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필요한 게 누구야? 1,h1이 필요하고 h'1이 필요하니까 요 두 친구만 보고 전혀 고민할 거 없이 h'1 x-1 더하기 h1이라고 쓰게 되면 정보만 찾아오면 접선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h'1과 h1만 구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h1은 누군지 살펴보자. 쉬운 거부터 갑시다. h1은 f1 곱하기 g1이니까 문제에 이 두 개 정보 있어요? 없어요? 몇이니 그러면? 4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h'1이 필요한데 h'1이 누구니? 라고 하는 건 바로 나올 수가 없고 h'x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초심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hx는 fx 곱하기 gx니까 h'x는 전체를 미분하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고 내 눈으로 봤는데 두 개의 곱이라면 이 새끼는 곱미분이다 라는 판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 곱미분의 판단은 원래는 이렇게도 가르쳐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하는데 막 3개짜리, 4개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그냥 곱하기로 연결된 각각을 한 번씩 미분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뭐 해달라는 거야?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각각 미분하니까 한 번 미분했죠. 그 다음에 각각 미분하니까 또 뭐예요? 또 한 번 뒤에 걸 미분했죠. 더 이상 각각이라는 게 성립합니까? 다 했죠? 그리고 그걸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이제 거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F'이랑 문제의 정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1. G1은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야. 자, F1은 뭐라고 나와 있어? G'1은 뭐라고 나와 있어? 그럼 누가 나와요? 6이 나오시겠죠? 그럼 끝났지. 자, 접선 완성하러 가봅시다. y는 6x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끝. 이렇게 되시겠죠. 왜? 어서 계산 틀렸어? G1이 4패 G1이 4 아니에요? G1이 4고 G 프라임이 나는 불러준 대로 했어. 어떤 새끼야? 아니 쌤 프라임끼리 붙였잖아요. 뭔 소리야 지금 또 여기다 써놨잖아요 지금. 아니 왜 계산? 바로 그냥 4입니다. 불러주는 걸 개떡같이 불러주면 어떻게 다시 불러. 여기 뭐라고? 그게 4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고 h1이 4니까 그럼 플러스 10이야? 뭐 이렇게 그지 같아 절편이랑 기울기가. 아니 여기다 읽는 거 불러달라고 여기다 읽는 거 불러달라니까 뒤집어서 불렀다고? 아 잘못 들었어요. 자 418번도 보시는데 418번? 418번은 왜? 왜? 도대체 왜? 누구냐? 너밖에 없는 건가? 또 없어요? 왜? 아니 자 418번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위의 조건 가하고 나는 어차피 해결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마지막 두째 줄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완성하세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냥 얘는 눈을 감고는 풀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눈 뜨면 이렇게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러면 이제 G'이랑 G2랑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G2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G2는요. 2 대입하시게 되면 8F2-7이죠. 그러면 G2 구하려다가 F2 구하러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2 구해야 되니까 G'2는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줘야 되는데 곱미분이잖아. 자 여기서 쫄아가지고 G'2를 구하기 전에 G'X 구하러 가봅시다. X의 세제곱 각각 미분하라고 그랬으니까 3X의 제곱 곱하기 FX죠. 맞아요? 선생님 뒤에 마이너스 7은 그냥 따로 가라고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각각 미분하잖아. 지네끼리 알아서 할 길. 그 어차피 미분은 걔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거잖아. 더하기 X의 세제곱에 F'X 이렇게 좀 필요한 것까지는 오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 가를 딱 봤어. 조건 가를 보고 쓸 거 다 쓰고 이제 조건 나를 보러 가자. 조건 나라는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2분해라는 거야. 자 그럼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라고. 얘는 어디로 갔어요? 0으로 갔죠. 근데 분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fx gx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럼 fx하고 gx랑 똑같다는 건 2를 대입하면 f2하고 g2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와서 좀 봐볼래? g2가 f2랑 똑같다면 f2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7f2는 7이죠. 그러면 f2라는 값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f2는 g2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1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니? 나쁘진 않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래 여기까지는 왔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G2는 1이란 걸 구했으니까 얘는 이제 오케이 사인 받았죠. 이걸 구해야지만 접선이 완성이 되시는 거잖아요. G'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F2 값 알죠? 근데 뭘 몰라? F'2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F'2를 구하러 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X공식 입장에서 극한을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F2 플러스 G2를 쓰는 거야. 왜? 둘 다 똑같으니까. 1로 써. 그러면 요렇게 짝짓기하고 요렇게 짝짓기해도 문제 안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아, 이제 리미트도 쓰지 말까? 어차피 발동 걸리면 딱 봐도 느낌 알잖아요. F'2 마이너스 G'2는 뭐라는 거예요? 2입니다. 라고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F'2 빼기 G'2는 2인데 문제는 내가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해. 왜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G'2니까. 그러면 F'이나 G'2에서 정보 나온 거 있어요? 정보 나온 거 없어? 그러면 구하러 가보자. 자, 여기다 2 대입해보게 되면 G'2는 뭐예요? 12. 얘는 1이었나? 그럼 12 더하기 여기다 2 대입하면 8 곱하기 F'2. 나는 G'2만 구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F'2만 여기 있는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선생님. G'2 더하기 2라고 바꿔 쓰시면 제가 고민될 일이 전혀 없죠. 앞에 8이 곱해진 거니까.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8G'2. 그러면 8G'2 더하기 2니까 16. 넘어가면 7G'2. 얘가 16이니까 28이죠. 그럼 넘어가면 무슨 28 돼야 돼? 마이너스 28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약분하게 되면 4니까 7, 4, 28, G'2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뭐 정보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 지어 볼까요? 자, 너 누구니? 저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플러스 9까지 되시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 더하기 8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97? 답이 되시겠죠. 자, 419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프도 주어져 있고요. 딱 봐도 3차예요. 2에서는 중근이 나오고 0에서 또 다른 한근이 나오네요. 자, 곡선에서 y는 x의 교점 중에서 원점에 있는 또 다른 교점을 a라고 이야기하고 p가 원점으로부터 a까지 움직일 때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자, 그러면 일단 가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해보자. 대충 이제 여기 점은 2라고 끄집어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원점 0이겠죠. 근이기 때문에. A라는 친구는 뭐 양수라고 적혀있을 테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C도 가봅시다. 자, 선생님, 저희랑 X랑 연립을 해서 나온 교점이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얘가 지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얘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스몰 a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이 사이에 P가 움직여요. 그랬을 때 그래, 흔한 레퍼토리지.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때 이런 건 흔한 레퍼토리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그린 이 P에서의 접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최대가 나올 수는 없죠. 최대가 나오는 건 언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얘하고 뭐 할 때? 평행할 때 요 점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에서의 x좌표를 줬어요. 뭐라고 준 거죠? 2분의 1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야, 너 미분해봐. 네? 저요? 너 미분해서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지만 넓이의 최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뭐 전개해도 되고 미분해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곱미분 한번 때려봅시다. 앞에 거 뒤에 거 있으니까 a의 x-2의 제곱 더하기 ax 곱하기 2의 x-2 뭐야? 글씨가 왜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 왜 붙였을까요? 속미분하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네요. 자, 아무튼 시간에 여기다가 뭘 대입하라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래. 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자,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4분의 9 a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a가 되는 거네.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a가 되겠고, 그게 1이려면 a는 누가 돼줘야 돼요? 3분의 2가 돼주셔야 되겠죠. 뭐 그렇대요. 계산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답이 없어. 왜? 2분의 1. 아이씨. 베라먹을. 어디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a.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 (4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3분의 4가) 돼야 되겠죠. 정정. 답이 또 있죠? 아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오늘이구나.
자, 420번. 얼른 두 문제를 해야지 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데. 자, 4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y는 fx가 있고요. 그게 2-x의 제곱이라고 이름만 줘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원이 있죠. 원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은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서 유추를 해보시죠. 여기가 0이야.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접점은 왼쪽 오른쪽 y축 대칭일 테니까 이쪽만 보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얘 이름이 뭐죠? 대답해. 좀 물딱거리지 말고 대답해. 얘 이름이 뭐야? 중3 때 뭐라고 배웠어? 접점이죠. 그럼 접점의 좌표 누구야? 모르잖아. 이름표부터 줘야지. 모르니까 얘라는 친구를 a,e-a의 제곱으로 잡아. 그러면 이때 접선을 만드는 거야. 이러한 느낌으로.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누가 필요해? f'a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f'a일 때 아까 법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상식적으로 요 접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인 친구가 법선인데 그 법선은 당연히 어딜 지나가겠어요? 원의 중심 0,0을 지나가는 거는 당연한 논리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일단 f'a라는 친구는 미분했으니까 난 없어지고 마이너스 2a가 되시겠죠. 이거 맞아요? 그럼 법선 녹색이니까 색깔 맞춰서 가보도록 할게요. y는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a라고 2a분의 1이라고 나오셔야 되겠죠. 2a분의 1 x-a 더하기 2-a의 제곱이요. 이게 지금 녹색인 거는 맞춰갈 수 있으시겠죠?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야 된다고요? 원의 중심인 0,0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0,0이 뭐 끝났잖아요. 2-a의 제곱은 0. 그러면 넘기게 되면 a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3. 그럼 a는 우리가 아까 1사분면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일단 이 a를 잡았어요. 그럼 a점을 구했으니까 우리 a 제곱하면 2분의 3이니까 2 빼기 2분의 3이면 뭐예요? 그럼 이게 접점의 좌표가 되시겠죠. 원점에서의 거리만 구하면 반지름이니까 문제는 끝나겠지. 뒤에 마무리는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했던 스타일이죠. 어차피 최종적인 거는 극한값인데 세타의 리미트를 취한 거예요. h는 0 플러스로 가는 거는 뭐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에 딱 보시고요. 여기를 보시고 평균값 정리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모양 자체가 누구라고요?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선생님, 그래 됐고 그럼 평균값 정리를 아니라고 하자. 그래, 그럼 평균값 정리가 비슷해. 그럼 우리가 모양 변화를 통해서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1 분의 h와 f' 1 더하기 세타 h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서 1과 1 플러스 h, f 어쩌고와 평균 변화율과 미분해서 얘를 더한 거하고 넣은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지금.
계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해줘야 돼요? 1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계산해보자. 암산기능 다 살아있니? h의 세제곱, 3h의 제곱, 3h, 1은 없어지겠죠. h는 다 나가리 되어버리는 거니까 h제곱 더하기 3h 더하기 3. 좌변은 여기까지 이제 오시겠죠. 자,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이니까 3x의 제곱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3에 1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이시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서 가봅시다. 저희는 3이고요. 그 다음에 6 세타 h고요. 3 세타의 제곱 h의 제곱입니다. 까지 올 수 있겠죠. 3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여기 위에다 써볼까요? h제곱 더하기 3h는 6 세타 h 더하기 3 세타 제곱 h제곱이라고 있을 텐데 문제에서 h가 어딜 향해 가요? 0 플러스를 향해 가겠죠. h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h는 0이 못 돼요. h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h를 다 날려버려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 없으시겠지. 그러면 h 더하기 3은 6 세타 더하기 3 세타의 제곱 h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는요, 문제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잖아요. 그때 값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세타가 누군지 해줘야 되는데 와, 이 거지 같은 새끼. 자, 갑시다. 일단은 제가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 저도 모르겠어요. 세타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쓰도록 할게요. 3h의 세타의 제곱 더하기 6 세타 마이너스 h 플러스 3은 0이라고 쓰시게 되면 여기에서 섣부르게 완전 제곱식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근해 공식 떠오르셔야 돼요. 자, 세타는 짝수니까 a분의 3h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b 반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야 되니까 3h의 h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나 루트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야지만 사네. 그럼 마이너스 9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어차피 루트니까 더하기 9 더하기 3h의 h 더하기 3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이게 분자고 분모는 3h의 가로 열고 루트 9 더하기 3h의 h 더하기 3 더하기 3 아이고 지나갔네. 자, 약분 되실 거고요. h가 0으로 가게 되면 싹 다 뒤져버리니까 분모 6으로 가시겠죠. 그럼 h가 싹 다 뒤져버리니까 3으로 가시겠죠.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누구예요? 2분의 1 값이죠. 자, 우리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리고 얘네들이 다 아우러질 수 있는 표현인 증감표까지 하게 되면 이제 아마 활용 2번까지가 끝일 거예요. 활용 3번이 방부등식의 활용이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y는 fx라는 친구를 주고 적당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적당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그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할까?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빵꾸가 하나 뚫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요쯤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요쯤에? 아니다. 한 요쯤에 와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그래프상에서 보시게 되면 내려가니까 감소고 올라가니까 증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감이 섞여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증가 함수나 감소 함수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3차 함수만 생각해도 전체적으로 증감을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구간에서의 증감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한글로 증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f'x라는 친구가 0 이상인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0 이상이에요. 0 초과가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면, 이 등호가 들어가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x의 세제곱과 비슷한 친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점에서만큼은 기울기가 0인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점을 예를 들어서 x는 a라고 이야기했을 때 f'a는 누가 나와주냐면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만 봤을 때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근데 점의 입장에서 기울기가 0일 때 우리가 그 왼쪽과 그 오른쪽을 보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같은 방향으로, 즉 증가를 하든지 감소라든지 일정한 방향이라면 이 친구는 0이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나는 증가겠지. 그런데 나는 전체적인 증가가 아니고 그 점에서만 증가니까 정확하게는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0이었을 때 내 왼쪽과 오른쪽의 도함수의 부호가 둘 다 같다면 나는 증가 또는 감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폭이 좀 멀어 보이지만 상태를 의미할 때의 도함수는 진짜 바로 옆에서 확인하시는 거야. 바로 옆에서. 알겠니? 자, 그러면 점에서의 증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는 0이어도 왜 증가인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한글로 감소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돌아가서 쓰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가 감소에서 여러분들아, 그러면 그래프에서 내려가는 게 증가다 감소다, 올라가는 게 증가다 감소다라고 판단하는 건 솔직히 안 좋아요. 증가와 감소는 무조건 누구로 판단해 줘야 되시는 거예요? 도함수 f'x로 판단해 주셔야 돼. 자, 다시 문제를 읽어봤는데 한글에 증가 또는 감소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요 친구를 갖고 와서 해석하시고, 요 친구가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부등식의 파트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증가감소라는 한글이 안 나오고 f'x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을 때는 나는 그걸 뭐라고 해석한다? 증가라고 해석한다. 근데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한 끗 차이가 있죠. 위에는 등호가 있었는데 아래는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요거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되는데,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는 등호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f'x가 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프 중에서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f'x가 양수죠. 올라갑니다. 평평 올라갑니다. 점에서 어딜 잡아도 f'x는 양수 00000 양수 이렇게 가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도 등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증가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평평한데 얘를 증가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에서 이 명제가 참입니다 했을 때 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증가라는 건 f'x가 0 이상이다에 맞게 들어가는데 f'x가 0 이상입니다 라는 거는 얘 때문에 증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세요. 문제 f'x가 양수라고 써져 있어야지만 증가가 되시는 겁니다. 알겠니? 주로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팁 하나 더.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또 2학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등장해도 자, 이 친구는 뭘 쓴 걸까요? 이 친구는 뭘 쓴 걸까? 감소를 쓴 거지. 그러면 한글로 감소로가 안 써 있더라도 난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돼? F'X가 뭐 0 이하입니다. 아, 이걸 써서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증가와 감소는 문제가 없는 거. 자, 마무리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한글로 감소가 보였어. 뭘 써야 돼? F'X가 0 이하. 문제에 F'X가 0 초과라고 써 있어. 뭐를 써야 돼? 증가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대와 극소인데, 자, 이 친구는 제가 극대와 극소는 로컬 맥시멈과 미니멈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최대 최소예요. 아, 물론 전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 네팔에서 가장 큰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면 그 친구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산이지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산은 겸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높지만 전체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우리가 배울 극대와 극소는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개의치 말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도대체 극대하고 극소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 그려놓은 fx 그래프를 보셨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하는 요 친구의 가장 높은 정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골짜기스러운 친구에서 가장 낮은 정점이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터닝 포인트에는 가장 높은 점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팡팡 돼버리니까 여기에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또 미분이란 걸 배우고 있으니까 F'X에 대해서만 생각이 이제 고착이 되거든요. 자, 잘 봐요. F'X가 양수라는 건 뭐 한다는 소리죠?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F'X가 음수라면 뭐 한다는 소리죠? 감소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내가 요 사이에 어떤 점에서 어떤 점 X는 A가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봐봐요. 아주 작은 양수 조그만 친구를 세팅을 해서 내가 F'A-H의 값이 양수이고 F'A 플러스 H의 값이 음수라면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감소로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F'A라는 친구가 0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표현하실 건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극대와 극소는 미분의 전유물이 아니고 원래는 함수의 전유물이었어요. 함수의 입장에서 내가 아주 작은 양수 h를 선정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봤었을 때 이때는 이 느낌이 아니고 원래대로 치자면 초창기에는 이런 느낌이었지. 이게 무슨 소리야? h가 아주 작은 양수라면 fa가 가장 높고 그 옆에서 작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이 시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극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극대 값은 fa의 결과값이 되는 거고 극대점은 a, fa가 되시는 거고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미분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된다는 걸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한 여기 뾰족한 점 보이시죠? 이 첨점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부호가 어떻게 돼? 왼쪽에서는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인 건 당연하죠? 부호가 바뀌었으면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극점.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점이라고요? 극소점. 여기는 무슨 값? 극소값. 여기는 무슨 점? 극소점.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나오시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로 가다가 0을 거쳐서 마이너스로 가죠. 부드럽게 갔으니까. 0을 가도 상관이 없겠죠, 중간에서. 그럼 얘는 뭐가 되시는 거야? 극대가 되시는 거죠. 여기도 부드럽게 갔으니까 음에서 0을 거쳐 양을 가셨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시는 거지.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극점을 찾는 방법은 무조건 첫 번째 f'x는 0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f'x가 0이라는 친구는 극점의 또는 극값의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았어. 이렇게 3개가 나왔다고 가정해봐봐.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했더니 이렇게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너는 극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너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얘 뭐 했어? 증가했죠? 감소했죠?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극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완만하게 터닝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요렇게 갔는데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0이거든. 여기서는 뭐 했어요? 증가했잖아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또 뭐 했어요? 증가했죠. 그럼 얘는 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들을 극값의 후보라고 한 거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극값의 후보라고 한 거죠.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점이고 이 점은 무슨 점이야? 극대점. 뭘 보고 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가죠. 얘는 극소죠. 음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양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증가감소와 극대극소를 합쳐서 뭐가 만들어져요? 증감표가 만들어진다는 건 저번 시간에 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최대 최소란 친구가 껴들어 오는데 자, 이 최대 최소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얘들아. 우리가 y는 fx라는 친구가 있고 이거를 3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3차 함수는 이쁜 친구가 이런 n자형이에요. 근데 3차라는 홀수차의 특성 때문에 홀수차수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올라갔으면 결론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가면 결론적으로 내려간다요. 그럼 문제는 얘 입장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는 건 당연히 누구하고 조인을 할 가능성이 높냐면 구간하고 조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구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열린 구간이 있고 닫힌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열린 구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잡아버리게 된다면 이 친구는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열린 구간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주겠어? 닫힌 구간을 줘야지. 서로가 안전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자, 팁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봐요. 만약에 제가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닫힌 구간 A하고 B를 잡아서 이제 생각이란 걸 할 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뭘 생각해야 돼? 구간의 양 끝값을 생각해야 되겠지.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물결이란 걸 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구간의 양 끝값에서의 값을 세팅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뭐 할 거예요? 극값이 존재한다면 극값을 찾아낼 거야. 왜냐면 지역적 최대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은 이런 구간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구간 안에 극대가 있어. 또는 극소가 있다고 가정해봐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걸 뭘 주면 돼? 최대. 가장 낮은 걸 최소를 주면 되겠지.
만약에 구간을 조금 더 늘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C라고 해서 A부터 C까지를 생각해봐. 그럼 그 사이에 극값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면 극값 비교하시고 양끝값 비교하셔서 가장 높은 게 최대, 가장 낮은 게 최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에 따라서 여기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간의 양끝값하고 그 안에 있는 무슨 값? 극값을 찾아봐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라이트 센이나 베타의 지금 마지막 단원이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걱정되니까 증간표거든요. 최대 최소는 별로 어렵지 않아. 증간표만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든 숙제를 내드리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증간표 한번 해보러 갑시다. 자, 우리 보이는 단원 문제에서 가장 그럴싸한 거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증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식 하나는 줘야 되는데 식이 뭐 없네? 없어. 그래, 그러면은 저기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가장 좋은 게 1단계에 있겠죠. 저번에 몇 번 해봤지만 여기에 3차식 아무거나 하나 가보도록 하시겠어요. 많은 게 좋겠지? 가보자. 아니, 너무 많은 거는 그렇겠지. 자, y는 fx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냥 제가 대충 만들었어요. 자, 그럼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아 보시게 되면은 하하, 여기를 5라고 바꾸는 게 낫겠다. 모르겠다. 그냥 가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fxx 증간표를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f'x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자, 그러면 나는 뭐부터 구해야 돼? 얘가 0이 되는 친구부터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0이 되는 친구가 이쁘게 인수분해는 안 되죠. 대충 만든 거에 문제예요. 제 잘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생각해 봅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써보도록 할게요.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떻게 돼요? 36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음수가 나올 리는 없죠. 무조건 양수죠. 무조건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이면서 뭘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다 알파, 여기다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에 대한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죠?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럼 증간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x를 쓰시고요. 그 다음 줄에 f'x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fx를 쓰시고요. 밑에 줄은 살짝 공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보셨을 때 알파가 들어가면 결과가 뭐가 나오죠? 베타가 들어가면요? 0. 그럼 알파 왼쪽과 알파 베타 사이와 베타의 오른쪽에서 자, 여기가 알파의 왼쪽,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와 베타 사이,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의 오른쪽이라면 총 2개의 근을 가질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영역으로 분할되는 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이 빈칸에 채우면 증간표가 완성이 되시거든요. 자, 알파하고 베타에서는 프라임이 0이 나올 것이고 도함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하라고요? 이 값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위아래만 판단하시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f'x가 음수라는 거 이야기했지. 뭐라고 해석해야 돼? fx가 감소입니다. 근데 한글로 쓰기가 힘드니까 웬만한 증간표에서는 내려갑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지. 그러면 문제는 F알파는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원래는 근이라는 걸 좀 찾아서 넣으면 이쁘긴 하는데 지금 근을 모르니까 뭐 F알파 또는 여기에 극대
극대 극소 값이라고 한글로 쓸게요. F 알파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 값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점이 극대가 되겠고 이 점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간표를 그려서 증간표의 목적이 뭐냐면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를 파악해서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즉 원함수를 유추해 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아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이 줄의 내용과 이 그래프는 같은 거 보이세요? 이 녹색 줄과 이 녹색 원안에 있는 그래프가 같은 거는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빨간 박스를 잡아놓고 녹색과 빨간색, 녹색을 이용해서 빨간색을 구하는 게 증간표의 목적이거든? 그러면 나는 그래프 입장에서도 이 녹색 원안에 있는 친구를 보고 빨간색의 원함수를 유추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쉽단다 얘들아.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도함수를 위에다가 그려놓고 얘가 f'x고 요 밑에다가 fx를 그리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라인에 따라서 연장선을 긋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 이 점에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되는 거지? 극대와 극소가 만들어진다는 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문제는 지금 나는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유추해야 되는데 자 얘가 뭐라고요? 감소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증가 감소라고요. F' 값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부호만 따져요.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알파 왼쪽에서는 뭐 하는 거야?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0을 지나서 다시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베타에서 다시 뭐 할 거예요? 감소하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하고 여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극소값, 극대값, 극소점, 극대점 찾아냈죠.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게 뭐냐면 f'x는 여기 보세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분명히 있죠. x축 위아래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어? 아까 우리 질문에서도 400 몇 번인가 물어봤지만 f'x를 보고 fx를 유추할 때 여기에는 상수항이 다시 거꾸로 가게 되면 없던 상수항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문제에서 이러한 정보를 주던가 해서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도함수를 보고 그래프를 유추한 다음에 마지막에 점을 하나 알려줘서 x축과의 위치 관계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행복한 세상이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면서 미정계수에 대한 언급은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미정계수가 각각의 계수에 존재했었을 때 우리 2차에서도 배웠지만 볼록성 축 상수 절편해가지고 막 역할이 있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딱 미정계수를 잡아놓고 얘도 뭔 역할이 있을 텐데 야 극값이 없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봐.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정계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비기너라서 힘들 수 있으니 차분하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